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아침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지난 주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히 지내셨는지요? 지난 금요일 날 주말에 시작되기 직전에 이재명 후보는 이런 말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선거에 지면, 그러니까 낙선하면, 선거에 지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 내가 선거에 낙선하게 되면 검찰이 나는 무고한데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나를 감옥에 쳐넣을 것 같다 라고 토해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우리의 대통령 선거판이 극단적으로 여기까지 막장까지 가는 막장 드라마가 되고 있구나. 이게 선진국 예처럼 이게 축제의 마당이 되고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웃으면서 화합하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 속에서 치러지고 그중에 집권당 후보라는 사람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내가 낙선하면 나를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이걸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이재명 씨의 현재의 그 심리 상태가 그 말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가 그는. 얼마나 불안한가.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가 지금 5사람이 구속돼가 재판을 받고 있고 3사람이 죽음으로 발견되고 1사람이 자살 미수하고, 그리고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권선일 대법관이 관련된 재판 거래 사건 등 줄줄이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런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될수록 유죄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이러는데, 현재의 검찰은 그를 소환할 생각도, 그를 조사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정석대로 하면 이미 소환되고 영장이 청구되고 그래야 기소돼서 지금 5명 재판받는 그 피고인 중에 한 사람으로 법정에 서야 할 상황 아닙니까? 이재명 씨, 지금 검찰은 당신을 향해서 없는 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철저하게 감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3,000명 검사들의 가슴 속에는 대검 검찰총장과 일부 중앙지검장과 그 일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원망이 제가 알기로는 부글부글 그에 대한 원성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오로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주변만 수사를 하고 그를 소환도 안 하고 영장 청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물장 넘기려고 이 찬스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당신이 지금 내가 낙선하면 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검찰 전체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지금 그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김호수 팀, 그리고 중앙지검장 수사팀 이 사람들까지도 싸잡아가지고 당신이 비난하는 꼴인데, 이 사람의 도리를 따지더라도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씨 말, 내가 이번 대선에 지면 낙선하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나를 감옥에 보낼 것 같다. 그런데 이미 그에게는 드러난 증거가 수두룩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드러난 수두룩한 죄가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가 만일 당선된다면 드러난 그와 관련된 무수한 증거를 다 압살하고 뭉개고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그가 해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수처 찍어 누르고, 그리고 이 검찰 계속해서 찍어 누르고 법원 찍어 누르고, 그래야 이 법치주의 사법체계 수사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다 보이는데도 우리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요?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권리당원 책임당원 여러분,
이 지경까지 타락해버린, 그래야 불안 심리에 휩싸여 있는 이런 사람, 당선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련의 법치를 만들 것이 분명한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 계속 유지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 그는 그와 관련된 대장동 게이트 일련의 사건을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를 묻어버리고 여론을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안보관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그것을 한국군이 인수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느냐? 내놔라. 미국 측 보고 내놔라 하면 될 거 아니냐? 내놔라. 그리고 이석기를 가석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끼워 팔기로 하듯이 이석기 휘하의 동북연합의 그런 엄청난 좌경 조직의 그 위에, 그리고 일부 조폭 세력 위에 선 그가 국가 안보를 위해 하는 어떤 일을 감행하려는지 위험천만한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를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후보 수락연설 이후에 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더럽게 출발한 정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승만이 미국의 괴뢰로서 친일파와 결탁하여 세운 정권, 더러운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씨, 그렇게 수립된 정권 아래서 우리가 반공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6.25 전쟁을 슬기롭게 넘어서서 지금 경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G10 국가에 진입시켜 놓은 것이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의 그래 우리 선배 어른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당신이 자랐고 그 속에서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그 속에서 성남시장도 되고 대통령 후보까지 됐습니다. 그럼 당신이 터잡은 그 우물이 이와 같이 우리 선인들의 이런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이루어진,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곱게 갖고 가야 할 민주공화국 자유민주 질서 체제 대한민국인데 당신이 대통령 되는데 급급하고, 그래야 그 기득권을 지켜줘야 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안보를 망가뜨리고 사법체계를 망가뜨리고 그래, 그러한 대통령이 되었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대통령 후보가 탄생된 것도 국민의 일부가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국회의원, 권리당원, 책임당원, 그들도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이 결단으로 이런 후보를 내세웠어요. 내세울 때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한다면 지금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를. 앞으로 선거일이 이 2달이 채 안 남았다고 하지만 긴 시간입니다.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래야 헌법상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義務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선동질은 계속될 것이고 기상천외한 말들이 쏟아질 것이고 여기에 순간순간 현혹되고 본 예산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달 안에 또 추경을 통과시켜서 20조 가까운 돈을 3월 5일 대통령 선거에 푸는 이런 매표 행위까지 감행해가면서 그 이런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이런 악을 쓰고 있는 이 사태를 나머지 국민인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단절해야지요. 깨부숴야지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